제 4일 인류의 정체성 네 번째 이야기 호모 모토리우스 라틴어로 모토리우스는 움직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 뭐 지혜로운 인간 호모 링귀스틱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로quens 도구 사용하는 인간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얘기들도 많죠. 뭐 세븐스, 파이버 등등. 호모 모토리우스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아다코, 아다코, 아다코라는 그 안무가 김보람 그리고 그 크루들 우연치 않게 쇼츠에 그 쇼츠가 알고리즘에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춤추는 게 계속 떠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추는 춤은 좀 특별하다. 그래서 어떤 춤일까? 말 그대로 몸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이하다. 어, 인간의 의식은 언어가 아닌 움직임이 통해진하였다. 이건 아니, 아니지. 언어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다가 사람의 특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움직인다. 보통 생물계를 식물과 동물로 나누는데 식물은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고, 동물은 아주 다양한 종이 있죠. 동물에는. 뭐, 포유류, 어류 중에 가까운, 포유류 중에서, 하여튼 뭐, 파충, 뭐, 양서류, 동충, 절지동물 등등등 해가지고 동물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인간이 있죠. 인간 역시도 동물이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고. 하지만 좀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인간의 움직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동물 하면은 움직이는 물체들, 그래서 생명들, 이렇게 얘기한다면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그냥 동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분류학적으로 라틴어를 쓴다 그러면은 이런 정체성 기준으로는 호모 로quens, 로quens 링퀴스틱스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네요. 언어인가 봐요. 호모 파이버가 고구적 인간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미스테이크가 난 것 같아요.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 호모 모토리스 움직임. 아, 근데 중요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추 기능을 작용하는 건 역시 사람의 뇌다. 인지과학 뭐 등등. 뇌. 생각하는 것도 뇌를 통해서 사람이 사고하고 언어 역시도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언어를 학습하고 할 수 있고 도구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도구를 사용한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도구를 만들어서 쓴다라는 과정이 있죠. 발명한다,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두뇌의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 세 가지가 복합이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호모모트리우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은 심장이 안 뛴다. 그러면 죽은 거죠. 결국에 사망인 거예요. 이제 심장이 뛴다. 뭐 뇌사 상태라도 살아 있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피가 돌아가니까. 뇌는 또 깨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뇌를 뭐 대체할 수도 있는 거. 미래 시대에는 죽은 뇌를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하는 기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베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움직임이라는 건 생명의 특징이다. 식물도 움직이죠. 뿌리가 자라거나 잎이 떨어지고 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 식물의 움직임과 동물의 움직임이 다를 뿐인 거죠. 정체적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하지만 동물에 준하는 움직임은 거의 본능과 그에 준하는 영역인 거고, 물론 좀 다채로운 동물들의 움직임도 많죠.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왜냐하면 내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사람에게서 우리가 얼만큼 많은 동작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참 무한대일 것 같다라는, 무한대는 아니겠죠. 무한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진짜 많은 동작을 한다. 다채로운 동작을 한다. 물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단일 그 동물들 예를 들자면 뭐 고양이가 있다. 그럼 고양이가 할 수 있는 동작들에는 그렇게까지 그 범주가 많지는 사람에 비한다면 각각의 사람이 만드는 동작이 뭐 100만이라면 고양이의 동작은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의 동작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다양하다. 운동, 스포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해양 스포츠 관련 직업을 하고 있는데, 각 해양 스포츠마다 동작이 틀리죠. 수영, 바다 수영, 프리다이빙, 스노클링, 카야킹, 서핑, 서핑도 또 다르고, 그다음에 패들보드, 윈디서핑 등등 다 동작이 틀리고 기술도 틀리고 육상도 마찬가지겠죠. 단거리, 장거리, 구기 종목도 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엄청난 게 다양한 동작. 같은 스포츠 선수들이라도 자기들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움직임의 역시 정말 다르다. 심지어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행위조차도 커피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동작 역시도 하나의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오른손을 주로 쓰는데 그 팩셀스닷컴에서 왼손으로 먹는 걸 찾아봤어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 한 50에 하나? 다행히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요즘 동인이라고 해서 슈츠나 그냥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 저작권 프리니까 저도 어쨌든 그 관찰을 위해서 또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좀 흥미롭다. 사람은 왼손잡이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사람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인 거죠. 왼손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손을 움직이는 거는 좌뇌에서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뇌에서 하는 거고. 그 우뇌에서 왜 그럴까? 그거는 뭐 뇌과학적인 부분이니까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겪는 거죠. 태어나서 움직이는 거, 심장박동조차 움직이고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고 생명도 끝나고. 언어 발화 이전의 첫 번째 의사소통 시스템 바로 움직임이다.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최초 연기 과정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동물적인 거죠. 예, 그게 인지가 발달이 돼서 뭐 독특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위한 기관인데 동작 예측 및 사회적 조정, prediction of motion or social coordination, 손의 정밀 제어 및 도구 사용, hand control, and tool use, 시선 추적, eye tracking. 아이 트래킹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의 움직임 중에서 아이 시선의 움직임은 사실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다. 시선이 잘 움직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균형 및 자세, 밸런스형 포지션. 현대 신경과학은 뇌가 추상적 수학에 의해 진화하는 것이 아닌 증입니다. 인류의 뇌는 사냥, 동반, 무지개축, 수영을 위해 먼저 진화했다. 보통 이제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스포츠의 대부분이 마셜 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전투를 위한 싸움이 이제 스포츠로 발달된 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구 사용인 또 농사짓기 이전에 이제 수렵 생활에 도구를 사용한 것, 창, 뭐 돌도끼, 뭐 이런 것 등도 어찌 보면, 아, 그 전에, 일종의 사냥을 위한 어떤 움직임, 그리고 이제 이동을 위해서. 근데 등반이나 이런 건 사실 도구를 사용하는 등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냥 맨몸으로 등반하는 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숭이보다 잘하기는 보편적으로 잘하기는 어렵죠. 던지기? 던지기는 뭐 사람이 손이 발달돼 있으니까. 춤. 아, 사실 춤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일부 동물들은 춤을 추죠. 특히 조류들, 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지만 인간이 추는 춤, 특히 요즘 세대에 플랫폼, SNS, 뭐 틱톡, 인스타그램, 쇼츠 등에서의 추는 춤, 몸 동작은 아, 좀 새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수영을 왜 먼저 지나갔다. 수영은 또 다른 환경이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극복해야 될 환경인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영을 못하면 물속에서 깊은 곳에서 익사하게 될 사람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수영이라는 거는 물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무용, 단어 없는 언어, 문장 없는 사고다. 팔의 동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룹 조정, 신체 일치. 무용도 사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자유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춤을 만드는 사람, 뭐 안무가라고 하는데 만드는 사람, 기획한 사람, 처음 그 춤을 춘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승무, 뭐 강강수월래, 학춤 이런 어떤 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사물놀이에서 그 한 탈춤 뭐 이런 것들 정형화된 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안무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게 전래 전통적으로 그런 동작이 발달되어 없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사람이 어떤 춤이나 동작을 추는 걸 창의적으로 그냥 출 수도 있겠죠. 마치 재즈를 음악에서 재즈가 있듯이 춤도. 하지만 대부분의 춤이나 스포츠 동작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 기획, 계획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서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동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호모 모토리우스의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동작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것을 배울 때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죠. 근데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응용을 조금씩 하면 쉽게 그 동작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그걸 보면, 동작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핑을 한다. 우리 서핑을 하는 것은 보통 어찌 보면 새로운 몸 동작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밸런스나 코어도 필요로 하고, 물에서 하니까. 또 물에서 할 수 있는 수영 능력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몸 어떤 구석에는 이미 이 동작에 준하는 70에서 80% 정도에는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에 맞췄을 때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지금 막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뻣뻣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 20대나 10대처럼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수는 없죠. 근데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동작을 취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작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서핑이 아니다. 이건 프로나 뭐 이런 선수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냥 일반인이 만약에 파도 타기를 즐긴다 그러면은 파도 탄다라는 범주 안에 그냥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광범위하다.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하루 읽기, 환경 데이트의 실시간 수집, 자세 조정, 미세한 근육의 즉각적인 재배치, 동적 균형, 끊임없이 변하는 수면 위에서의 평형 유지, 물결, 즉 미래의 움직임의 계산, 즉각적 반응, 생각의 지어놓는 본능적 실행. 이러한 과정이 서핑할 때 어떤 그 동작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반 동작에서는 우리도 언어라는 것이 뭐 알파벳으로부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쓰듯이, 음, 그 어찌 보면은 동작이라는 것도 그 머슬 메모리 같은 근육 반응, 근육 기억 같은 어떤 쉽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잘못 동작을 갖다가 반복하게 되면 나쁜 습관의 반복이 일어나서 안 좋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자세 부분. 자세도 일종의 동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멈추었지만 그것이 멈춘 자세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멈춘 동작은 또 우리가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고 그 움직임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체, 바다, 타이밍, 본능, 지각이 하나로 통합되는 철학적 몰입점, 프로 스테이트의 구현의 하나이다. 로, 서핑뿐만 아니죠. 서핑도 숏보드, 롱보드 또는 뭐 서브에 따라서 그 움직임의 어떤 사용, 근육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본능인가 의미를 담은 요소입니다. 동물의 움직임과 인간의 움직임.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동물적 움직임은 이 안에 있는 거죠. 생존, 번식, 포식에 대한 그다음에 반복적이고 본능적인 패턴 등 유전적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실용성이 철저히 충족된 부분도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고, 먹고, 싸고 등등의 그 어떤 활동이 없으면, 고장나죠, 몸이. 동물도 마찬가지일 테고. 하지만 그거 플러스 동물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거 플러스 인간의 움직임은 호모 모터리스라는 개념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떤 의미를 갖냐? 창의성, 미학, 뭐 상징적인 의도 또는 그게 직업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살아가는 어떤 과정. 그 역사 속에서의 뭐, 그 계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인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음, 상상력과 도구를 결합한 무한한 확장. 그리고 그 수많은 동작들, 끊임없는 동작들에 대해서 놀라울 따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음, 창의적으로 뭐 춤을 추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많은 동작을 하겠죠. 또 반복적인 동작도 할 테고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동작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동작을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경쟁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격투기 선수 등등 뭐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 정체성에 의해서 발레, 파쿠르, 뭐 드럼, 수화, 스케이트보딩, 영화, 카메라 워크 등등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호모 모토리우스의 범주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인간은 움직임을 예술과 정체성으로 병현을 표현시킨다. 이것은 호모 모토리우스의 결정적 특징이다. 예술 과학 정체성. 꼭 예술이라는 말은, 뭐 예술은 예술가들이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예술보다도 보편적인 움직임은, 직업에서의 움직임이 더 클 것 같아요. 직업적인 움직임. 어떤 도구를 사용. 그러니까 사무직은 일단 뭐 옛날에는 뭐 타자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펜을 사용하거나 이렇겠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를 또 사용하고, 요즘 또 AI를 사용하겠죠. 타이핑보다도 입으로 떠들어도 충분히 자료가 나오니까 이게 새로운 세상이긴 한데 어쨌든 보편적 아주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건 이제 직업과 관련된 동작이 더 많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다거나 어업을 한다거나 임업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은 사실 뭐 그 생활의 달인 이런 거에서 보면 아주 그 전문화된 예술이 경지에까지 올라 있는 대나무 낚싯대 하나로 뭐, 농어를 수십 마리 잡는, 어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어렵죠.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낚싯대를 휘젓는다고 해서 농어가 잡히는 게 아니고, 그 움직임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끌어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와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뭐 예술적인 경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자체가 호모 모트리스의 결정적 특징이다. 그래서 봉인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냥 오히려 더 현대 사회에 인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휴대폰 세상에 특화된 인간의 움직임은 아주 흥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틱톡에서 춤추는 사람, 쇼츠에서 춤추는 사람, 인스타에서 뭐 운동하는 사람 등등 보면 그게 모든 것이 대부분 심지어 먹방까지도 어찌 보면은 그 움직임에 해당되는 거죠. TV에서의 뭐 오락,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죠. 쇼프로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춤을 춘다거나 이런 어떤 장기자랑 같은 걸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인류의 새로운 아카이브 텍스트에서 모션으로 음, 보통 텍스트는 호모 링퀴스틱스 그 언어적인 인간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뭐 쉽게 말하면 책이 밥 먹여주냐 이건데 사실 책보다 더 움직임이 사람한테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긴 하지만 어업을 한다거나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와 밭을 일구기 위한 농기구가 필요한 거죠.
뭐 기계화되긴 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지식이 결합되면 더 훌륭한 결과물을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냥 약간 연결은 돼 있으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대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인류 운동을 실시간으로 전시하는 거대한 문명적 아카이브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인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호모 모토리우스, 움직이는 인간, 동인일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잘하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서핑이나 어떤 동작, 패들보드나 이런 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 사람한테 유익하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동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뀌는 건 없어요.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그들만의 리그야. 이건 춤은 나는 몸치라서 못 춰. 라든지, 서핑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스포츠가? 이렇게 생각하다든지. 하지만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몸 동작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서 조금만 쉽게 말하면 동작을 아, 어떤 특정한 목적, 뭐 스포츠든 예술, 춤이든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든 뭐든 그걸 반복적으로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면 안 되고 무리하면 부상을 입으니까. 어쨌든 키 인사이트로는 현대인은 춤, 제스처, 피트니스 자세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소통하고 움직임의 지식을 대체하는 전 지구적 문화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사실 뭐 문화 변혁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인류 진화론을 기준으로 보든 뭐 창조론을 얘기하든 진화론을 얘기하든 사람이라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뭐 지금에 와서 특별히 잘 움직인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똑같죠. 하루 24시간 동안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나 기원전 21세기에 살았던 사람, 기원전 2025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단군 후손들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를 쌓던 노예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인도의 그 문명을 4대 문명을 건축하고 번영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보통 기원전 3천년 전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한 건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터를 움직이는 것은 근래에 와서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아주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다양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그게 특징적인 건 아니다. 호모 세덴스라는 말은 좀 악의적인 말 같아요. 앉아있는 인간. 쉽게 말하면 일에 빠진 인간, 움직이지 않는 인간, 각장 속의 인간,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나쁜 것 같은데 현대적 스트레스 불안정 받는 거나. 근데 사실 호모 모토리스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움직임을 통해서 건강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과도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어린이 노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스포츠를 하는데 너무 지나친 경쟁에 의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나는 탑이 될 거야 하고 하다가 사람 몸을 망가뜨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이런 뭐 타고난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호모 모토리스라는 개념은 그래도 호모 세덴스보다는 훨씬 낫다.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필요는 하겠죠. 앉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앉아서 움직이는 것도 모토리스의 일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분적인. 하지만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근데 또 편안함도 있으니까 또 해피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게 자기 이 본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너무 선입관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현대인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는 심리적 실패가 아니다. 이런 움직임이도록 진화한 유기체가 가만히 있도록 방해받는 생물학적 불일치에서 발현다.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그러니까 특이한 게 죄인, 수인. 닭장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조금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자유롭게 어디 이동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죄인, 수인, 이렇게 보는 거죠. 죄인과 수인은 좀 다르네. 죄는 말 그대로 이제 찐, 아, 잘못을 한 거고. 수인은 잘못을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어, 아주 정의로운 말을 했는데, 그 사회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가둘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독재 국가에서 반대 세력을 감옥에 쳐넣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인은 아닌 거죠. 수인인 거죠. 수인. 감옥에 갇힌 사람.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있고. 인간의 움직임의 무한한 진화. 동물의 움직이는 패턴 안에 머물지만 인간의 움직임은 완전히 분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새로운 무형의 창조, 스포츠의 발명, 제스처와 기술, 새로운 예술적 모션, 뭐 스포츠.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움직임은 문화적으로 진화한다. 호모 모토리스는 단순한 생물학적 개념으로 문면적 차원이 전합니다. 호모 모토리스, 인지, 문화, 정체성, 진화가 움직임을 통해 근본적으로 형성된 유기체로서의 인간이다.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모토리스, 사피엔스, 로펜스, 링구스틱, 페이블, 차이던스 등등. 그 다음에, 피네솔로지인 거겠고, 철학, 언어학, 무용학, 신경과학, 뇌과학 등등등등 있겠노.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서핑 철학 교육 프로그램 확장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경험 배출 중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재미있네.